안녕하세요. 고정항 변호사로 갑니다.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제 소개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사법고시 합격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법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경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부동산 법무학과 겸임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 파트너 소속 변호사인데요. 저희 법인은 서울, 부산, 대구, 창원 네 군데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과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그 돈을 주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건 또는 들어오지 않던 본인의 돈으로 주면 좋은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보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송이 이제 발생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보증금이 이제 반환하는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는 그 돈을 다른 데로 좀 써버렸다든지. 예. 요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문제되는 것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2020년도, 2022년도 이후에 좀 많이 좀 떨어지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건물 자체 그것이 아파트든 아니면은 뭐 다가구 주택이든 그 건물 자체 시가가 좀 많이 떨어진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들어가셨을 때 취급하셨던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면 그 시세가 있잖아요. 그 시세보다 많이 이제 그 건물 가치가 떨어지면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그 돈을 주고는 못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1억에 아니면 2억에 3억에 들어갔다 치면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도 그 돈을 또는 그 이상이 되는 돈을 주고 들어와야지 임대인이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이제 내가 우리에게 그 돈을 돌려주고 이제 임대차가 바뀔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만큼 돈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또 그 돈을 아예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온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예 돈을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보증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보증을 한 푼도 못 받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런 어떤 우려가 보이는 상황이라면 뭐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로부터 최소한 한 두세 달 정도 전에 어떤 임대인에게 내가 지금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그때까지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뭐 지금 부동산에 지금 임대차를 구한다고 내놓았느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대로 종료와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리 좀 판단을 해봤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이 집 주변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시세를 봤을 때 선뜻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니면 굉장히 좀 금액이 낮게 형성되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다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미리 임대인에게 어떤 그런 의사도 물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소송을 미리 준비해서 바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임대차 계약이 다 끝나가지고 이런 것들 알아봤을 때는 시간이 너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 있긴 있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임대인이 경제적인 어떤 공공에 빠졌을 때는 나뿐만 아니라 즉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떤 새로운 임차인과 무관하게 자기가 예를 들면 다른 곳에서 돈을 많이 빌린다거나 갑자기 그런 부채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거 오든 말든 무관하게 어떻게 다른 채권자들이 이 지금 임대인의 어떤 소유 부동산에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경매를 한다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지 못했다. 아니면 다른 채권자들이 판결을 받아가지고 내 목적 부동산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버렸다. 임대인 어떤 소유 부동산에. 그러면 그 사람이 계약갱이 다 끝나도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주잖아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이제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약 기간 끝나면 주겠지라고 방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내가 이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등기부등본 한번 발급해 보시고 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은 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들이 혹시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게 되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뭐 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했는지 내가 들어올 때는 예를 들면 미리 다 판단을 하셨을 거잖아요.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그 다음에 깨끗하기 때문에 또는 앞에 저당권이 있어도 충분히 내가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들어오신 건데 내가 있는 그 2년, 1년 또는 뭐 4년 그 기간 동안에 뭔가 모르게 새로운 어떤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거나 또는 가압류, 압류 이런 거 되었다거나 이러면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임대차 기한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임대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나갈 때 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강제적으로라도 법적으로라도 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을 빨리 받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조치를 경매 절차를 한다든지 또는 나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어떤 그런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만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임대인의 또 파산 또는 사업 실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증반에 불가능한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대차 계약 자체에 대해서 좀 분쟁이 있을 수 있겠죠. 임차인과 나와 임대인 사이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이 남았다 안 남았다. 아니면은 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 내가 원상 회복을 해주기로 했다 안 했다. 밀린 월세가 얼마다 아니다.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그렇다면 나는 그 돈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툼 있는 부분 한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아니하고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인데요. 소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기합니다. 법원에 소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에다 민원실 접수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임대인한테 이제 법원에서 보내줍니다.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얼마를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소장을 이제 서면으로 만들어서 접수하게 되면은 그 소장을 법원에서 이제 임대인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소장을 받은 임대인은 답변서를 그 받은 때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소장을 받은 사람은 피고는 답변서를 30일 안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원고 쪽, 우리 임차인 쪽, 그 다음에 피고 쪽, 임대인 쪽 이야기가 다 들었죠, 그죠? 소장을 통해서 어떤 사유로 보증을 지급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를 받은 임대인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급을 못하고 있다. 시간을 달라.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급 못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사자의 의사가 1차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잡아줍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 법원 이제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원고와 피고 양측을 이제 법정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지금 갑자기 소위 말해서 잠수를 타서 어딘지 몰라요. 막 쫓겨다니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 임대인이 소송 서류를 받지도 않아요. 받았는데 답변서 제출 안 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소송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인을 지금 살 수도 없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답변서가 이제 송달됐다는 걸 간주를 해줍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관보에 또는 게시판에 이제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서 마치 임대인에게 도달했다고 이제 간주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제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임차인 측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내려줍니다. 계속해서 안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 몇 달 더 걸리는 건 맞긴 맞습니다. 소송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왜? 내가 소장을 만들어서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통상 한 1, 2주일 있다가 이제 피고에게 임대인에게 답변서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받은 때로부터 아까 전에 30일,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만 하더라도 벌써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재판 날짜 잡힌다. 그럼 통상 한두 달 후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2, 3개월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개월 이상 가게 되고 많게는 6개월 이상 또 갈 수 있긴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답변서 제출하지 않는다. 집에 있긴 있는데 임대인이 서류를 받았는데 답변서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은 법에서는 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또는 이제 피고가 답변서를 받은 다음에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제 그냥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할 말이 없는가 보다. 묵묵부답이네. 그러면은 이거를 인정하는가 보다. 임차인 쪽에서 보증금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어떤 청구를 인정하는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고 승소 판결 내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사 이제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소송을 좀 지연한다, 도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장을 바꿔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절차가 조금 더 지연될 뿐이지 일단은 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 이제 임차인 승소 판결을 내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사 이제 이 임대인이 뭐 일정 부분 좀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범위 내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제 좀 다투게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임차인이 돈을 준 것이 맞고 그것이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환원된다면 대부분은 다 임차인이 승소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소속기한이 1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아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렇게 지금 아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죠? 어떤 우유를 거쳐가지고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은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돈을 어디서 만들어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이 빨리 끝나겠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 선고 후에 법원에서 이제 얼마를 주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그런 판결 선고되었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절차가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근데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못 준다 또는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보증금을 받아내야 되겠죠? 그 받아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판결문을 받잖아요. 그죠? 그 판결문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판결문을 첨부해서 법원에다가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통상적으로 뭘 할까요? 제일 먼저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 그것은 내가 지금 임대인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포함해서 또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은 임대인이 뭐 A동, B동, C동 아니면은 같은 어떤 그런 아파트에 여러 개 임대 사업자예요. 그래서 한 10가구 채가 있어. 그러면은 네 가구뿐만 아니라 한 두세 개 정도 더 해가지고 경매를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시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또는 선순위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 것만 경매를 진행해서는 이제 내가 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면은 내 것만 경매 절차를 넣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좀 모자랄 것 같다. 왜냐하면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시세의 한 80% 또는 70%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시세가 조금 더 떨어진 상태에서 또 경매 절차가 진행돼 가지고 더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두 채 이상씩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경매를 넣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어요. 아주 좋은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임대인의 다른 어떤 재산, 자동차 같은 것도 경매를 넣을 수가 있고요. 또 압류를 한 다음에 또는 어디 통장, 내가 지금 이제 임대료를 땡땡은행 통장에 넣어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임대인이 그 통장을 사용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통장의 예금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다른 귀중한 어떤 그런 뭐 물품이라든지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이제 압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매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선고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다른 재산을 경매에 붙여서 내가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부동산 경매 절차 있죠. 그 경매 절차에서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내가 지금 이제 경매를 했어요. 그럼 그 경매를 하게 되면은 그 경매,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 경락이 될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은 이제 경매 대금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내가 배당을 받는 거죠. 그죠? 배당을 받는다. 예. 다만 이제 그 배당에서 있어서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또 다른 재산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그런 경매 절차에서 내가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배당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또 다른 걸 말씀드리면 방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판결을 받은 다음에 임차인인 내가 판결을 받은 다음에 경매 신청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끝난다고 나서 배당을 주는 것인데 내가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니라 난 아직 예를 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난 아직 잘 살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까 전에 뭐 사업을 실패했다, 아니면 세금이 많이 밀렸다 라고 하는 경우에 나하고 무관한 다른 채권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내가 살고 있는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를 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불안해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임대인이 갑자기 바뀌고 또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사람이 이제 추후에 나한테 보증금을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다른 채권자에게 의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되고 있다. 그런 경우에 나는 뭘 할 수 있냐? 선택할 수 있어요. 아, 나 불안해서 안 되겠어. 그냥 나는 이 지금 부동산에서 내가 배당을 받고 나 나갈래. 아직까지 임대차익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당받고 나갈래요? 배당 요구 신청해가지고 배당받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또는 그냥 그래도 뭐 지금 뭐 이렇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난 아직까지 다른 곳에 갈 수가 없다. 반드시 여기서 내가 지금 2년 동안 채우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경매 절차에서 여러분들이 대항력, 그다음에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내가 거기 살고 있으면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경매 절차에서 설사 다른 사람한테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제 이 임대인이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냥 새로운 사람이 그 임대차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조건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인만 바뀌었지 똑같이 새로운 사람한테 내 남은 임대차 기간 보증금을 다 그대로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새로운 임대인에게 끝났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 절차인 경우에는 선택할 수가 있다. 나가고 싶다. 배당 요구하시면 되는 거고, 나가기 싫다. 그냥 끝까지 있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대항력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주민등록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주하시는 점유를 하시면서 끝나고 나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경매 신청을 하든 아니면 다른 채권자에게서 경매하든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경매되어 가지고 그 부동산에서 돈을 받고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1억 원이 내가 보증금인데 한 8천만 원밖에 회수가 안 됐어요. 가치가 떨어지고 또는 선순위자들이 가져가 버려 가지고 나한테 배당된 것은 8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2천만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런 경우에 여전하게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새로운 경락자, 새로운 임대인한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 원 범위의 한도 내에서 새로운 어떤 이 매수인, 낙찰자가 또는 일반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남은 2천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 나는 여전하게 그곳에서 임대차 기간 남은 기간 동안에 살고 그 돈을 새로운 낙찰자, 새로운 소유자한테 받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배당을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경우라면은 그 범위 내에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낙찰자한테 내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새로운 이제 그 임대인이 새로운 주인 임대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한테 이제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럼 또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럼 다시 또 마찬가지로 그 사람한테 이제 판결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그 해당 목적 부동산을 다시 경매한다거나 또 아니면 그 새로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직접 낙찰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좀 극히 이외적일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만회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나는 이 집이 좋습니다. 나는 이 집이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건이 너무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이 집이 살고 싶고 좋아요. 불만이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경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지고 이게 경매되고 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지금 내가 임차인인데 임차인에게 우선권은 없습니다. 우선권 없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에 지금 최근에 특별법으로 이제 우선권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원칙적으로 우선권은 없고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 경매 절차에 나도 들어가서 내가 돈을 제일 많이 써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한테는 유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설사 돈을 좀 많이 써넣었다 하더라도 그 돈을 1차적으로 다른 어떤 선순위권자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 돈이 나한테 배당되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 들어갔을 때 그 부동산을 이제 뭐 내가 사든 다른 사람이 사든 그 매각 대금이 나오잖아요. 그 매각 대금이 나왔을 때 나는 여전하게 내가 임차인으로서 그 돈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제 직접 낙찰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 예, 유찰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내 임대차 보증금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면은 당연하게 나는 어때요? 임대차 보증금을 다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낙찰가가 내 보증금보다 더 낮아. 예를 들면은 내 보증금 1억 원인데 다음 경매 이제 그 최저 매각 가격이 한 7, 8천밖에 안 돼. 그럼 무조건 예상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7, 8천에 살 거잖아요. 또는 그 떠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난 1억인데 그렇게 낙찰된다 하더라도 난 여전하게 보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내가 그 보증을 받고 쫓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겠는데 일단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절차적이라든지 불안감이 많이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 과감하게 내가 1억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한 7, 8천 들어올 건데 내가 한 9천 정도 쓰는 거예요. 그럼 9천을 써서 내가 새로운 소유자가 됐잖아요. 그죠? 9천 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들어간 9천만 원 누구한테 줘요? 나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9천만 원이 시세가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9천만 원 못 써놨는데 나는 어차피 그 돈이 내가 조금 많이 써놔도 나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9천만 원을 90% 정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금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이 돈으로 내가 들어간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들어갔을 때 그 돈이 나한테 올 것이 확실한지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지만 직접 낙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낙찰을 하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조금 전문적인 어떤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이렇게 이제 직접 배당을 받는다거나 새로운 사람에게 승계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직접 낙찰 받는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의사항 내가 돈을 받지 못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중요시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요즘은 뭐 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확정일자 많이 받으셨죠, 그죠?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내가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당권과의 우열에 있어서 저당권보다 이제 먼저 이제 내가 확정일자를 갖추고 대항력을 갖췄으면은 내가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빨리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뒤에 있는 어떤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내가 밀리게 돼요. 예,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확정일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일단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2년이라 칠게요. 계약 기간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집이 너무 좋아서 갱신을 했어요.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한 2, 3천 더 올려줬어. 근데 기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1억인데 1억 2천이 되었습니다. 갱신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내 임대차 보증금은 1억 2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수정해서 1억 1천으로 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 받으셔야 되고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셨다 1억 2천으로 그러면은 다시 또 계약 갱신한 경우에 다시 1억 2천짜리 계약서로 다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럼 날아가느냐 그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받아둔 1억 원에 대해서만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 같은 것들을 새롭게 증액하셨다면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대항력 유지해야 됩니다. 대항력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계속해서 유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돈을 다 받기 전까지.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이사 가가지고 예를 들면 집주인한테 열쇠를 넘겼어. 그러면은 점유를 상실했거든요. 그럼 대항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선 면제권을 유지하고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이사를 가면 되지 않는다. 돈 받으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거기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다른 집을 계약했어요. 다른 집을 분양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외국을 가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런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만들어 두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이 보증물 반환을 취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가지고요 우선 면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 간단한 서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으로 쳐보셔도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 그 다음에 뭐 종료 시점, 그 다음에 잔존 보증금 같은 것들을 쓰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금 임대인이 보증물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심사한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럼 내려주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서 우리 목적물, 우리가 살고 있는 부동산에 등기를 해줍니다. 임차권 등기. 뭐 여러분들 등기부등본 떼보셨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당권 이런 것처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임차인 내 이름, 그 다음에 계약기간, 그 다음에 보증금이 다 기재가 돼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공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빼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돈을 받기 전에 나가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뭘 한다? 임차권 등기명을 하시고 등기부등본에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사를 가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임대차 보증을 다 반환받으시기 전까지는 대항력 우선 면적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대항력을 유지해야 되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을 신청을 하신 다음에 이사를 하셔야 된다. 꼭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데 새로운 사람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돈 받아서 내줄 테니까 일단 좀 집을 나가보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순진한 마음에 일단 빼줍니다. 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돈을 임대인이 받고 나서 우리한테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소위 말해서 그냥 낙동갈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짐을 빼주시면 안 됩니다.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건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지켜내셔야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부동산이 경매되었다 했을 때 무조건 나한테 1순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으면은 여기 저당권이나 저세권 이런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한 5순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나보다 선순위가 경매 집행비용, 경매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있죠, 그죠? 그런 돈이 먼저 빠지고요. 해당 부동산에 들어간 어떤 필요비, 유익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발생한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조금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액임차 보증금.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 호실이 없고 예를 들면 1층, 2층 주택인데 여러 명 사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임차인들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 명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정 부분 법원에서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뭐 2,500, 3,000, 뭐 4,500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먼저 가져가요. 그 다음에 3개월 임금. 우리 집주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임금을 못 줬어요. 퇴직금을 못 줬어요. 그러면 1분 3개월이나 3년의 퇴직금을 먼저 또 주게 됩니다. 그 부동산, 내가 살고 있는 그 부동산의 경매 대금에서요. 나보다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에 발생한 세금 있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또 먼저 가져가요. 세금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한해서입니다. 그 임대인의 다른 재산의 세금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등기부등본상에 날짜가 있는 사람들하고 우위를 비교해 가지고 내가 순위에 맞춰서 배당받게 되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내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경매를 했어요. 그런데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예?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은 낙찰자가 내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낙찰자가 잔존 임대차 보증금과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예, 맞죠?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승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내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내가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간 중에서 월세와 경매 절차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되느냐? 임대차 보증금 소송 중 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계속해서 유효하잖아요. 내가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월세 관리비는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소송 전에 임대차 보증 소송 전에 내용증명편을 반드시 보내야 되느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내용증명편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것을 언제 이런 내용으로 임대인에게 이제 임차인이 보냈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라 가지고요. 반드시 뭐 소송의 어떤 그런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소송에서 이제 할 때 저쪽에서 나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된 줄 알았어. 임대차 계약을 끝낸다고 나는 못 받았어. 임차인이 그런 요구 안 하던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제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를 종료할 테니까 보증 주세요라는 것들을 의사 표시를 임대인이 했다라는 것들을 소송상 입증하기 위해서 내용증명편으로 보내는 것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반드시 내용증명편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과의 임대인과의 통화, 통화, 뭐 전화 통화, 또 문자 메시지, 임대인 집주인 씨,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먼저 나갈 테니까 저는 이제 갱신 안 하고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 보증 주세요라는 어떤 문자 메시지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하긴 해요. 그래서 근데 혹시 좀 약간 뭐 찜찜한 게 있으신 분들은 내용증명편을 보내셔가지고 언제까지 임대차 보증을 지급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송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의무는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많이 해본 변호사하고 이 일을 맡기실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최단 기간에 전부 승소를 해야 됩니다. 그죠? 몇 개월 동안 늘어지면 여러분들이 원치않게 계속해서 이제 그 집에 사셔야 된다거나 그 돈을 회수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또 임대차 보증금 전부 전액에 대해서 불필요한 돈이 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승소와 판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최단 기간에 전부 승소한 판결문을 확보하고 또는 또 그 소송 진행 중에 임대인과의 협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 이게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판결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안 줘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판결만 받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판결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가지고 그 판결에 기해서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경매 신청을 또 누가 합니까?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판결만 있으면 다시 또 그거를 어디 채권 주심업체나 아니면은 또 법무사나 이런 데 또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또 많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맡기시면은 이런 것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다 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판결 플러스 그 집행을 위한 경매 신청도 대리를 해드린다. 그리고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라든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매 절차가 부득이하게 뭐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감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사전에 차단한다거나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경매 절차가 제대로 된 기한 내에 진행이 되어가지고 빨리 경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낙찰이 돼야지 내가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경매 절차의 과정에 있어서도 법률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부동산을 경매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이었는데 8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럼 2천만 원 남아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 담보권이라든지 아까 순위 쭉 보셨죠. 그죠? 우리가 한 5순위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1, 2, 3, 4들이 많이 가져갔어. 그리고 시세가 하락되어 가지고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직접 낙찰을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언도 좀 해드릴 수가 있죠. 그죠?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에 내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대안으로 전액이 지금 미회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낙찰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액이 미회수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죠? 그에 대한 강제 집행, 자동차, 다른 재산, 뭐 예금, 주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보증금 전액을 어떻게든지 간에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절차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이제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일을 맡게 된 것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조언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상담전화 있으니까요. 상담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부동산 관련된 또는 경매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 가지 유용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어떤 그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